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한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전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시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친한 정계 원로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며칠의 시간 여유를 두고 특히 무한참사가 수습이 된 이후에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틀린 것이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옳은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임명을 거부하면 야당이 또 탄핵 소추를 할 것이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국내외의 혼란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논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덕수 대행은 이런 식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의결을 했지만 다시 여야 합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 내가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는 3인, 지금까지의 관례는 여야가 한 명씩,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하에 선출을 했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관례를 지금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 국정의 가장 최대 중요한 현안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안정을 찾아서 가장 신속하고 현명하게, 완벽하게, 나중에 논란이 없게 결정을 내린 일입니다. 탄핵이든 기각이든. 그래야 국정이 혼란을 거두고 하루빨리 안정이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한참사까지 겹쳐가지고 자영업자들의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주가, 외환, 그리고 외교 여러 방향에서 지금 현재 국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인으로서 선고가 가능할 것인가? 헌재 자체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인 중에서 한 명이 6인의 선고는 어렵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6인 선고를 가능하는 것을 과반수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정할 것인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서 정해야 된다면 한 명이 반대하면 그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7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헌재가 나중에라도 6인이 선고를 해서 어떤 역사상, 헌법상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빨리 9명 완전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헌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합니다.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든가 이 수명 재판관을 맡고 있는 이미선 재판관이라든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진보파 재판관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여야 합의로 나머지 한 명을 고른 게 아니라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힘이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3명을 선출했다라고 하더라도 비상 상황에서는 정적인 관례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3인의 국회 선출을
대통령이 형식적인 절차로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것을 임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무한 참사가 수습이 된 이후에도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저는 탄핵 소추를 밀어붙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과기부총리로 넘어가고 과기부총리가 탄핵 소추되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탄핵 소추되면 과기부 장관, 그 다음에는 외교부 장관 이런 순서로 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권 보수 세력의 일부 강경 보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시간을 최대 끌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3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헌재가 제가 판단할 때는 3개월을 넘어 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2월 말 선고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순 중순 선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자, 그러면 그 안에 3월이나 이럴 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2심 선고까지는 법원이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심 선고를 해서 2월 달에 2심 선고를 하고 3월 달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하게 된다면, 헌재의 결정이 나와서 조기 대선일이 확정이 되고 선포가 되면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기 대선이 결정 선포되고 양당이 후보자를 뽑는 경선에 들어가게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에 따라서 압도적인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오해와 논란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2심 선고에서 만약에 1심 선고가 뒤집어져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됩니다. 2심 선고에서 만약에 유죄가 다시 확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출마가 봉쇄된다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강경 보수 세력은 이 대법원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를 빨리 해라. 그러나 대법원이 그런 압력에 밀려서 대법원 선고를 2심 선고 1개월, 2개월 후에 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심 선고 이후에 2월 달에 2심 선고가 되고 3월 달에 만약에 탄핵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면 대법원은 재판을 연기할 것입니다. 중단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리가 이러할진데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탄핵소추, 권한대행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로부터 이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것이 탄핵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조속하고 완벽하게 논란이 없이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의 가장 중요한 특장은 이성과 논리와 사실입니다. 이 사리가 이러할진데 헌재를 빨리 완전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다수 국민의 75%를 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로 봐서도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